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가락시장에 갔고요. 이재명 대표는 용산에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테러 위협이 있었고 조국 대표는 부산으로 갔고 우리 개혁신당은 어디로 갔죠? 저희는 그 소방서. 영등포 소방서. 예. 소방서에서 시작. 맞아요. 그래서 거기 천하람 위원장이랑 허은하 후보 본 것 같습니다. 첫날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각자 사실 그건 그렇게 어디서 뭘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네 뭐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동안 이제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그러는 거지. 네. 근데 꽤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도 하고 있고 네, 지켜보시는 유권자분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야 기다리고 기다렸던 총성이 울렸다 뭐 이런 긴장감은 조금 없었던 것 같긴 하고 네. 오늘 아침 나온 뉴스이긴 합니다만 이종섭 호주 대사가 지금 사의를 표명했어요. 표명했습니다. 아마 네. 당연히 용산하고 조율 끝에 나온 것이긴 할 텐데 네. 저게 저는 지금 양측의 집결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예. 중도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쏠림 현상이 네. 한 시작된 지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좀 민주당 쪽으로. 그러면 이 대사의 사의와 수리가 일단은 좀 실기한 것 아니냐. 하려면 좀 일찍 했어야 됐다. 네네. 한참 문제되고 국민들 화내실 만큼 다 내신 뒤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게 중도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될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한 뿌리라는 애칭, 별칭을 얻으신 후보의 최소한의 진지한 사과, 최소한의 사과 이런 조치라도 지금 당장 더 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종섭 대사가 사의 표명을 했는데 네. 두 가지 점을 짚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거냐? 그래서 사퇴하는 거냐? 아, 이종섭 대사가. 예. 일단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건 개입을 하면서 잘못 처신한 것, 뭐 직권남용이 되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네. 그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퇴를 한 것이냐가 불분명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정말 참사예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대사를 파견할 때 그 나라에서 아그레망 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거예요. 딱 호주에 열흘 있다가 귀국해서 뭐 한 일주일 만에 지금 사퇴한 거잖아요. 네. 호주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을 왜 우리나라 대사로 보냈어? 얼마나 웃기게 알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정말 참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애증의 관계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과거에 애정도 가졌었고 지금은 문제 의식이 더 커졌습니다만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하는 해프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도권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중도층의 표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6개월 전에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작년 10월 11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면 그때 중도층이 일방적으로 이른바 정권 심판 내지 견제로 쏠린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회초리 세게 한번 딱 맞았는데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 6개월 후에 총선에서 그때는 회초리가 아니고 곤장 맞는다. 곤장 맞고 피 철철 흘리면서 다 실려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 판세는 제가 했던 발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짚으신 분을 당에서 끌어안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뭐 나가게 하건 튕겨져 나가게 했건 본인이 나왔건 간에 그게 지금 국힘의 현주소이잖아요. 그런 얘기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국힘에 제가 소속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방금 호주대 사건을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이건
국격에 어마어마한 회복하기 힘든 거고 아마 그 정도는 당연히 외교부나 대통령실에서도 알고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차마 사퇴를 시키지 못하고 문기적거리다가 이 지경까지 와서 이른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개도 구럭도 다 잃는다. 네. 이렇게 되면 민심 수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저는 아직도 물음표가 좀 남긴 합니다만 사퇴는 사퇴대로 시켜서 어마어마한 후폭 분과 국격 추락 이제 되는 거고 그렇다고 선거에 터닝 포인트를 삼을 만큼의 뭐가 잘 될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네. 두 가지 다 지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큰 문제입니다. 예. 다음 호주 대사 임명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호주에서 아그레망을 줄지 쉽게 안 줄 것 같아요. 호주 입장에서 너무 불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용산과 국힘의 아픈 대목만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과 우리 전체 국민의 맞습니다. 뼈아픈 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이렇게까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고 네. 이수정 후보는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사과를 오늘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잠시 이성을 잃어서 실수를 했다. 민생을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죄해 드린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 순진함을 자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순수한 의도로 장난삼아 올린 영상을 야권에서 악용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근데요. 네. 제가 수원 사정을 그래도 비교적 잘 그렇죠. 알잖아요. 예. 이제 이수정 후보가 출마한 수원 정 지역이 네. 원래 그 터로 보면 네. 국힘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수원 5개 선거구 중에 네. 그러니까 2002년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유일하게 이겼던 수원 5개 중엔 유일하게 이겼던 선거구예요. 근데 대선이 가장 극명하게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선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본인한테 불리하게 그냥 본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거지. 본인이 기울어뜨렸다. 네. 네, 상황을. 본인이 거의 쓰러뜨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충 대파 논란이 사그라드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뿌리 논쟁이 이제 촉발되면서 이게 오히려 더 커진 상황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핵심 인물이 이수정 후보라는 거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것 같고요. 그 사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사과. 예. 네. 이수정 후보가 그 문제 발언을 한 지 지금 나흘인가요? 닷새 만인가요? 사과 나온 게. 그러네요. 예. 이거 역시 대단히 늦었습니다. 이종섭 대사건은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하는 국제관계나 우리의 국격 이런 거 있었지만 이수정 후보의 그 뭐 이른바 한 뿌리 875 이거는 변명의 여지도 필요 없고 사과를 할까 말까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나흘인지 닷새쯤 만에 사과가 나왔습니다. 투표율을 불과 이틀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의 나흘은 네. 평상시에 한 2주일, 3주일쯤에 해당하는 무게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사과가 뒤늦긴 했지만 그중에 장난삼아 동영상을 올렸는데 뭐 했다. 정신 빠졌다는 얘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장난삼아 올렸는데 그랬다. 그다음에 민생 물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는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꼬투리를 잡았다. 이런 거 다 변명입니다. 네. 제발 정치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공직에 나가시려는 분들은 사과하는 법 네. 그리고 사과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좀 스터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아침에 발표된 갤럽부터 좀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잘하고 있다 34, 잘못하고 있다 58, 지역별로 쭉 나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에 대한 저 직무평가는 별로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저 이유인데요. 부정평가의 23%가 경제 민생. 저 아마 대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긍정평가에도 잡히긴 했습니다만 부정평가에 상당히 많이 잡혔다. 저건 사실 여권 스스로 자초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대통령 그렇죠. 스스로.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민생경제 토론회가 했잖아요. 네. 23번인가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봤더니 토론은 아닌데 그냥 일방적인 발표나 이런 건데 그거를 하면서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선거
주 무대로 데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한동훈을 이렇게 내세웠으면 본인은 그냥 쭉 빠져 있어도 그래서 저절로 사실 언론의 노출 빈도가 사람들의 대중적 관심과 일정한 함수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동훈에게 모든 걸 맡기고 했을 텐데 예. 도와준답시고 아마 했을 거예요. 민생연대 토론회는 틀림없이. 그렇지만 그 소기의 목적은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네. 비판만 당하고 그러다가 물가 뭐 가격 얘기 나오니까 안 그래도 힘든 거 고물가 고금리 이것 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산층이 거의 무너져 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 코로나 겪고 제가 이러면서 수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재래시장에. 아니 요새 시장뿐만 아니라 너무 심각하던데요. 그 주로 음식점이 많은 골목에 예. 저녁에 가봐도 손님이 별로 회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경기가 안 돈다. 예. 그 대통령 광주 전남하고 제주는 또 안 가요. 동네마다 다 가면서. 제가 보기엔 이게 대통령실의 정무 라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낮았기 때문에 네. 계속 낮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을 세웠으면 뒤로 페이드 아웃해 있는 게 맞죠, 대통령은.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고 나서 잠깐 오르는 듯 했잖아요. 저는 네. 방송에서 수차례 저거 신상 효과다. 이른바 신상품 효과라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거를 유지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한 세 가지 정도 원인으로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조국 대표의 등장이에요. 아. 조국 대표가 창당을 하고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소환이 됐어요. 그래서 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지 이런 네, 효과가 네, 있었고 네, 말씀하신 대로 민생 토론회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3번이나 하면서 역시 아 지금 집권 세력의 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라는 기억 환기를 한 번 더 시킨 거가 된 것이죠.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정치권의 신상품으로서의 어떤 신선함의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역부족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다 가리기에는 정치적인 체급 내지는 체격이 너무 작아요. 이런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의 판세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했죠. 했고 한동훈 위원장의 체급이 사실상 이 선거를 담당할 만한 그 능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